처음에 80년대까지는 이제 색채 추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미지가 그 사람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즐거워해요. 사람들도 보통 이제 뭐 남자 보다가 여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새가 날아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대학에 그 학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데 수많은 학을 보고 연구실에서 저 학을 화면에다가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 학은 우리가 평화거든요. 평화와 그 여자하고, 여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좀 즐겁게 보고 누구든지 사랑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비감, 그 다음에 이제 좀 즐거움, 이런 거를 화폭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블루 색깔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파랑 색깔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많은 색이 보이거든요. 길 가다가도 뭐 간판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색깔을 왜 쓰나 하면은 염원을 동경하는 색깔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블루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뭐를 이고 가는데 그거는 그 환상적이면서 여자들이 그 이고 가는 거는 삶에 대한 애착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석류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석류를 화실 밖에서 이제 한 포기를 심어 놓고 그거를 매일 따가지고 그거를 썩기 전에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석류를 이제 왜 이렇게 갈라질까? 그 속에는 이렇게 뭐 붉은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그림 속에 한번 넣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 비구상을 하면서 그 석류와 여자와 관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부시켜가 그렸습니다. 그 블루 색깔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제 단청이라든지 뭐 이런 색이거든요. 그 색하고 그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색깔하고 그 외의 색깔이 없어요. 그 색깔을 이제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색을 섞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색을 썼을 때 이 색이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쓰는 색깔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 고심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속에 이제 여인이라든지 뭐 그 새라든지 뭐 이런 그 물체가 나왔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화면에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황홀해요. 한 점만 놔두면 여러 점이 있을 때는 그런데 한 점만 집에 이렇게 딱 놔두고 봤을 때 이 색깔이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이 색깔로 이 색깔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 다음번에 그림 그릴 때는 그 색깔이 또 그렇게 안 나와요. 그 구상과 추상을 넘나듭니다. 근데 이 화실에 와서 보시면 여러 계열의 그 작품 경향이 있는데 어떤 미술 평론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나 하면은 구상 작가가 비구상을 하고 비구상 작가가 구상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그 문종이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수채화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구상도 이렇게 지금 여기 널려 있는 게 올해 그리는 작품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리는 작품인데 그 나머지는 2층으로 다 올려놓고 작년의 그림하고 올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색채가 되게 화려해졌습니다. 전에 이제 옛날 그림은 좀 이렇게 암바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이
좀 텁텁했는데 구상이나 추상이 좀 화려한 거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시골이니까 이제 육지에서 해변으로 갔을 때 광활한 어떤 그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어린애가 14살, 뭐 13살 되는 어린애가 바다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놀라가지고 항상 머릿속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이제 그 이렇게 바다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뒤로 다니면서 부산이라든지 뭐 어떤 을숙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가면서 바다를 주로 그렸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화실의 바다도 그 제주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뭐 많은 곳에서 그 이제 바다를 그렸는데 그 바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도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는 말없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리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웅성거리지만 파도에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여기서는 그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다. 그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사람이 팥빙수를 사가왔어요. 사가왔는데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가지고 그 팥빙수 하나만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겠느냐. 그 팥빙수를 이제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림에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제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을 이제 하나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바다 위에 얹어놨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힐이 왜 하나냐, 두 개인데 왜 하나냐, 그 위에는 넓은 구두를 하나 이제 그려놨는데 그런 것도 그림 속으로 이렇게 한번 빠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내 시에다가 곡을 붙여봤습니다. 시에다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이제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때쯤 되면은 작사 작곡했는 거를 내 전람회를 할 때 한두 곡을 그 음악가한테 한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음악이 시고 시가 그림이고 이렇습니다. 저는 제 그림은 항상 음악이 흐르는 뭐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밝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되게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거를 이제 미술 평론가처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되고 또 그 며칠 정도 오지 마라 하고 그림을 그려놨다가 이제 한번 와가지고 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런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리면 난간올 그림을 한번 그린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는 없는데 지금 한 그 100호짜리 한 8점을 지금 미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 난간올 그림을 정말로 이렇게 괜찮은 그림을 이 세상에 남겨놓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그 바다도 계속 가가지고 그 바다의 그 철썩이는 파도를 이렇게 더 음미하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